어떤 30대 남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민호. 성공한 IT 개발자였죠. 하지만 민호에게는 늘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바로 시골에 혼자 계신 할아버지 때문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이었어요. 손자 민호가 서울에서 성공하는 것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하셨죠. 하지만 민호는 갈수록 할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져 갔어요. 할아버지는 스마트폰도 잘 못 쓰시고 인터넷도 모르셨어요. 그래서 민호와의 소통은 주로 집 전화를 통해서였어요. 할아버지는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전화를 거셨어요. 민호야, 할아버지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처음에는 민호도 반가워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할아버지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곤 했거든요. 우리 민호가 서울에서 컴퓨터 일한다고 했지. 대단하다, 대단해. 할아버지 젊었을 때는 말이다. 민호는 점점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일요일이면 일부러 밖에 나가거나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곤 했어요. 할아버지는 78세였어요. 할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후로 혼자 지내고 계셨어요. 민호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재혼해서 다른 가정을 이루고 계셨어요. 결국 할아버지에게는 민호가 유일한 혈육이었죠. 하지만 민호는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할아버지를 멀리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어느 일요일 할아버지에게서 평소보다 더 많은 전화가 왔어요. 민호는 귀찮다는 생각에 모두 무시했어요. 또 같은 얘기 하실 텐데. 월요일 아침 민호는 평상시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김민호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저는 경상북도 의성군 보건소 직원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의 보호자로 등록되어 계시는데 민호의 할아버지 성함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어르신께서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안 되셔서 이웃분이 신고하셨어요. 확인해보니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어제 할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전화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민호는 급하게 휴가를 내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 어린 시절 생각이 났어요. 부모님이 모두 바쁘실 때 할아버지가 민호를 돌봐주셨거든요. 할아버지는 민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낚시하는 법, 별자리 보는 법, 농사 짓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로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민호야, 남자는 말이다. 책임감이 있어야 해.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할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호가 어릴 때 거짓말을 하면 호되게 혼내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꼭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병원에 도착한 민호는 급하게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할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의사가 민호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어르신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으실 것 같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러면 할아버지는 괜찮으신 건가요? 당분간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그리고 혼자 생활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호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할아버지는 여러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계셨어요. 평소 건강하셨던 할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민호야, 왔구나.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이런 걸로 죽지는 않아. 할아버지는 여전히 씩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힘이 있지는 않았어요. 민호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집에 가서 할아버지 방 책상 서랍을 봐. 할아버지,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약속해. 꼭 봐줘. 민호는 할아버지와 약속했어요. 그날 저녁, 민호는 할아버지 집에 갔어요. 오랜만에 들어가 본 할아버지 집은 예전보다 훨씬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보였어요. 민호는 할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두꺼운 노트 한 권이 있었어요. 표지에는 민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노트를 펼쳐보니 할아버지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2023년 3월 15일, 민호가 서울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했다. 자랑스럽다. 우리 민호는 정말 대단한 아이다. 2023년 5월 20일, 민호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바쁠 것이다. 젊은이들은 모두 바쁘다. 2023년 8월 10일, 민호 생일이다. 전화해서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라도 보내야겠다. 노트에는 할아버지가 민호에 대해 생각한 모든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민호의 일상, 걱정,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모든 것이 거기 있었어요.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노트를 계속 읽었어요.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민호는 혼자 지낼까? 여자친구는 있을까? 할아버지는 걱정이 많다. 2024년 2월 14일, 민호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민호야, 할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너는 할아버지의 자랑이야. 그리고 할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해. 비록 요즘에는 자주 못 보지만 할아버지 마음속에는 늘 내가 있어. 할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기억하니 남자는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했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야.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일만 생각했어. 가족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거야. 민호야, 할아버지는 내가 성공한 것도 자랑스럽지만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사람 말이야. 그리고 언젠가 내가 가정을 꾸리게 되면 할아버지처럼 손자 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줘. 그게 진짜 행복이야. 할아버지는 너를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민호는 노트를 읽으면서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계셨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책상 서랍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민호가 어릴 때 그린 그림들, 상장들, 그리고 민호가 대학교 때 보낸 편지들. 할아버지는 민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소중히 보관하고 계셨어요. 그 중에 민호가 군대에 있을 때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편지 여백에 할아버지가 쓴 메모가 있었어요. 우리 민호가 군대에서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정말 다행이다. 빨리 제대해서 얼굴 보고 싶다. 민호는 그때를 기억했어요. 군대에서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을 때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면회 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음식을 가져오셨는지. 할아버지 방벽에는 민호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최근까지 민호의 성장 과정이 모두 거기 있었어요. 침대 옆에는 할아버지가 쓰시던 일기장이 있었어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펼쳐봤어요. 민호가 오늘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바쁠 것이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조금 외롭다. 이웃집 할아버지가 손자가 매주 온다고 자랑했다. 부럽다. 우리 민호도 가끔은 왔으면 좋겠다. 민호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지만 또 받지 않았다. 혹시 할아버지가 귀찮은 걸까? 할아버지는 혼자서 이런 마음을 품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민호에게는 한 번도 섭섭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민호는 할아버지 집에서 밤을 새웠어요.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할아버지는 민호에게 낚시를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민호가 짜증을 냈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낚시는 물고기 잡는 게 목적이 아니야.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거지. 인생도 마찬가지야. 조급해하지 말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민호에게 별자리도 가르쳐 주셨어요. 여름밤 마당에서 함께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별자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기 북구칠성이 보이지? 저 별을 따라가면 북극성이 있어. 북극성은 늘 같은 자리에 있지. 사람도 그런 별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어야 하거든. 할아버지는 민호에게 많은 인생 철학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민호는 어른이 되면서 그런 가르침들을 잊고 살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병원으로 갔어요. 할아버지가 깨어 계셨어요. 민호야, 봤니? 다 봤어요. 민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은 평생 농사일을 하신 흔적으로 거칠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요. 괜찮다, 괜찮아. 할아버지는 다 이해해.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매주 올게요. 할아버지가 민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할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한 번만 말해줄래? 민호는 그동안 한 번도 할아버지께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남자끼리는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다. 그 말 듣고 싶었어. 할아버지는 2주 후에 많이 회복되셨어요. 하지만 혼자 생활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어요. 민호는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할아버지를 서울로 모시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거부하셨어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여기서 살겠어. 너 바쁜데 할아버지가 짐이 될까봐. 하지만 민호는 설득했어요. 할아버지, 저에게는 할아버지가 가장 소중해요. 함께 살고 싶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민호와 함께 서울로 오셨어요. 민호는 더 큰 집으로 이사했어요. 할아버지 방도 따로 마련했고요. 처음에는 서로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할아버지는 서울 생활이 낯설어 하셨고, 민호는 생활 패턴이 바뀌는 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맞춰갔어요. 민호는 일찍 퇴근해서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주말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러 갔어요. 할아버지는 민호의 집에서 새로운 취미를 찾으셨어요. 베란다에서 작은 화분들을 키우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민호에게 식물 키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민호야, 식물도 사람과 똑같아. 관심과 사랑을 주면 잘 자라거든. 민호는 할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어요. 할아버지의 인생 경험담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할아버지는 민호에게 요리도 가르쳐 주셨어요. 남자도 밥은 할 줄 알아야 해.
나중에 가족이 생기면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민호는 할아버지가 밤에 일기를 쓰고 계시는 걸 봤어요. 할아버지, 뭐 쓰고 계세요? 민호와 함께 보낸 하루를 기록하고 있어. 너무 행복해서 잊고 싶지 않거든. 민호는 할아버지의 새 일기장을 잠깐 봤어요. 민호와 함께 영화를 봤다. 액션 영화였는데 재미있었다. 민호가 팝콘도 사줬다.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민호가 요리를 배우려고 한다. 서툴지만 정성이 느껴진다. 우리 민호가 이렇게 착한 아이로 자라서 다행이다. 할아버지는 매일매일 행복해하고 계셨어요.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났어요. 할아버지는 80세가 되셨어요. 건강은 예전만 못하지만 민호와 함께 계셔서 행복해 하셨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할아버지가 민호를 깨우셨어요. 민호야, 할아버지랑 함께 나들이 갈까? 그날 할아버지와 민호는 한강공원에 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강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어요. 민호야, 할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한 건 다 너 덕분이야.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 민호야, 할아버지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할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야, 들어야 해. 할아버지가 떠나게 되면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것들을 잊지 말아줘.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줘. 민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약속할게요. 할아버지는 그해 겨울 잠든 듯이 평화롭게 돌아가셨어요. 민호의 손을 잡으신 채로요. 지금도 민호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실천하며 살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할아버지 기일에는 고향에 내려가서 할아버지 무덤에 이렇게 말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사랑해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할아버지, 할머니께 안부 인사드리세요.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후회하기 전에, 늦기 전에 말이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을 주십니다. 일요일 저녁 울리는 전화벨. 민호야, 할아버지 다 어떻게 지내니? 바쁘다는 핑계로 피해왔던 그 따뜻한 목소리를 외면했네. 시골에 혼자 계신 할아버지, 셰부디세의 외로운 그 마음을 나는 왜 몰랐을까, 왜 외면했을까. 성공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채 너무 늦었나요, 할아버지? 이제야 깨달은 그 사랑을, 노트에 적힌 그 맘들이 내 가슴을 울리고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요. 고맙다고 전할 걸 그랬어요. 할아버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죠. 우리 함께할 시간이 있다면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모습, 여러 기계에 연결된 그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해 눈물이 나. 민호야 왔구나 하시던 그 미소,
책상 서랍 속 두꺼운 노트 한 권, 민호에게라고 쓰인 표지 위에 빼곡히 적힌 할아버지 마음이 나를 부끄럽게 해, 후회하게 해. 너무 늦었나요 할아버지, 이제야 깨달은 그 사랑을. 노트에 적힌 그 맘들이 내 가슴을 울리고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요. 고맙다고 전할 걸 그랬어요. 할아버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죠. 우리 함께할 시간이 있다면 할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한 번만 말해줄래? 그동안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할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눈물로 전한 진심 어린 고백. 서울로 모신 할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며 베란다에 화분들을 키우시며 식물도 사랑을 주면 자란다고 한강 공원 벤치에서 나눈 대화. 할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한 건 다 너 덕분이야. 마지막까지 따뜻했던 그 손길, 내 손을 잡으신 채 떠나신 분. 이제는 알아요 할아버지, 그 모든 사랑과 지혜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게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대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 외면하지 않고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사랑해요. 매년 전하는 이 마음 영원히. 일요일 저녁 울리는 전화벨. 민호야 할아버지다 어떻게 지내니? 바쁘다는 핑계로 피해왔던 그 따뜻한 목소리를 외면했네. 시골에 혼자 계신 할아버지, 시봉지 씨의 외로운 그 마음을 나는 왜 몰랐을까? 왜 외면했을까? 성공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채 너무 늦었나요 할아버지, 이제야 깨달은 그 사랑을. 노트에 적힌 그 마음들이 내 가슴을 울리고 있어요. 사랑한다
시간이 있다면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모습, 여러 기계에 연결된 그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해 눈물이 나. 민호야 왔구나 하시던 그 미소, 책상 서랍 속 두꺼운 노트 한 권, 민호에게라고 쓰인 표지 위에 빼곡히 적힌 할아버지 마음이 나를 부끄럽게 해, 후회하게 해. 너무 늦었나요 할아버지, 이제야 깨달은 그 사랑을. 노트에 적힌 그 마음들이 내 가슴을 울리고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요. 고맙다고 전할 걸 그랬어요. 할아버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죠. 우리 함께할 시간이 있다면. 할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한 번만 말해줄래? 그동안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할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눈물로 전한 진심 어린 고백, 서울로 모신 할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며 베란다에 화분들을 키우시며 식물도 사랑을 주면 자란다고. 한강공원 벤치에서 나눈 대화, 할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한 건 다 너 덕분이야. 마지막까지 따뜻했던 그 손길, 내 손을 잡으신 채 떠나신 분. 이제는 알아요 할아버지, 그 모든 사랑과 지혜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게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대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 외면하지 않고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사랑해요. 매년 전하는 이 마음 영원히